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일하고 있는 장후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XR 전문가만 설 수 있는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참 영광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강연이 제가 알기로는 네 번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보니까 주로 이제 엔지니어 분들 그리고 어떤 사업체 대표님들이 많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뭐 XR 기술의 미래나 비전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어떤 쇼릴들도 많이 보여주셨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되풀이할 수도 없고 되풀이할 뭐 의미도 없겠다 싶어서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 PD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흡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 그냥 이런 시각도 있구나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양 프로그램 속 XR의 가능성과 미래라는 제목을 써놨는데 제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그 밑에 부제로 슬기로운 XR 사용법이라고 이렇게 달아봤어요. 근데 이제 슬기로운 XR 사용법이라는 말은 이제 슬기롭지 않은 사용법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XR이 무작정 쓰기만 한다고 뭐 결과가 보장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부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XR을 슬기롭게 쓸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말에 XR 기술을 활용한 더 홈이라는 이제 말하자면은 다큐멘터리와 강연 프로그램의 중간쯤 되는 콘텐츠를 제작을 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이 제작된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그동안 계속 다큐멘터리를 많이 제작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이었나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작 환경에 좀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그때 다른 다큐멘터리를 한창 제작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촬영 여건이 굉장히 악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섭외해서 어디 출장을 가서 찍어야 되는데 그게 다 뭐 취소가 되고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쯤 알게 됐던 게 XR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촬영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들은 XR 기술을 활용한 어떤 뭘 해가지고 이렇게 좀 슬기롭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처음에 발상으로 유심히 봤던 것인데 뭐 결과적으로 그걸 뭐 실제로 이렇게 활용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죠. 그랬었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어쨌든 촬영이 어려웠었는데 EBS 회사 차원에서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프로그램이 강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떤 비대면 상황에서 뭐 정보 격차를 좀 해소한다 뭐 이런 취지로 강연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저도 이제 그다음에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처음으로 강의 프로그램을 맡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관심을 가졌던 그 분야가 떠오른 거예요. 강연 프로그램에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할 때 유심히 봤던 그 XR 기술을 접목을 하면은 좀 더 전달력 있고 표현력 있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획을 한 게 이제 지금 이 프로그램 XR 우주대기획 더 홈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뭐 길지는 않고 15분인데요, RT가. 사실 뭐 앞에 뭐 예고편이랑 뭐 이런 거 다 띄고 하면은 실질 RT는 한 12분 정도 되고요. 1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마 전체 XR로 구성된 최초의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 XR 프로그램은 이렇게 뭐 약간 어떤 다큐멘터리 사이에 삽입되는 뭐 그런 인서트 정도로 쓰였던 게 전부였던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XR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뭐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우주라는 소재를 잡았던 것부터가 이미 기술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XR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어떤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촬영할 수 있는 거를 XR로 굳이 재현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차라리 실제로 찍을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거를 좀 더 실감나게 구현할 수 있다면 거기에 XR 기술을 좀 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발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소재가 먼저 있고 저희 기술이 도입된 게 아니라 기술에 맞춰 어떻게 보면 소재를 좀 정한 그런 측면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 그 무렵엔 XR 기술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피상적이고 막연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차차 앞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그래서 더 홈이라는 걸 기획을 하게 됐고, 뭐 여담인데 왜 우주인데 더 홈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저도 뭐 우주를 영어로 하면 뭐 스페이스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근데 다 그런 제목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주가 한자어인데 이게 한자어 풀이를 해보면은 지부 집주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옛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우주가 어떤 엄청 큰 뭔가 집 밖에 있는 엄청 큰 또 다른 집이구나라는 개념을 갖지 않았을까 해서 뭐 이런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XR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는 XR에 대해 저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거 강의 준비를 하면서 얼마 전에 이렇게 XR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것들만 이렇게 좀 얹어봤는데 이런 내용들이죠.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예고한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거를 보면은 XR 시장이 뭐 1년에 뭐 60%씩 상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관심도 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 제가 뭐 주식을 한다면 여기 주식을 막 사고 싶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앞으로 굉장히 저기 발전 가능성이 있겠구나, 비전이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뭐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자연인으로서 말고 제작 PD로서 궁금한 건 이거죠. XR 기술이 프로그램 제작에 무슨 메리트가 있느냐, 뭔가 장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얼핏 보면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막 XR을 도입을 하면은 뭐 막 망해가는 프로그램이 막 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 뭐 엄청난 비주얼이 막 쏟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XR 프로그램을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동료 PD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이 보이고 뭐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현장에 견학하러 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요.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XR 기술 쓰면은 비주얼적으로 퀄리티가 좋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XR 쓰면은 뭐 실감나, 뭐 엄청나, 막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 이게 되게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잖아요. 이 퀄리티가 뭐 높고 낮다는 기준도 말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산이나 컨셉, 뭐 인력 이런 거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근데 어쨌든 이제 더 좋냐 나쁘냐 비교를 하려면 비교의 대상은 어쨌든 XR 아닌 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XR 아닌 거의 비교 대상을 생각해 보면은 뭐 그린에서 찍는 후반 작업으로 완성되는 그런 어떤 CG 합성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XR이 퀄리티가 더 높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야 될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 후반에서 합성을 하는 거는 시간을 충분히 들일 수도 있고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이렇게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저희 시간과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더 퀄리티를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낼 수도 있는데, XR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실시간으로 연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시간으로 합성이 돼서 아웃풋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약간 그래픽의 성능을 그 실시간으로 렉 없이 이렇게 구동하기 위해서 좀 다운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퀄리티 자체는 후반에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그려 오랜 시간 완성한 것보다 높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XR 쓰면 퀄리티가 더 좋아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하는 거는 비용이 저렴하냐, 그러니까 더 싼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거를 많이 궁금해해요.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은 또 비교 대상은 당연히 그린에서 하는 후반이겠죠. 거기서 필요한 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저기 그린이나 뭐 그런 어떤 저기 세트가 필요할 것이고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XR 같은 경우에는 LED 월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돌릴 수 있는 서버도 있어야 되고, 카메라랑 연동한 트래킹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당연히 스튜디오랑 그래픽 디자이너는 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린에서 후반으로 만드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장비나 설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기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제작 PD들이 궁금해한 게 퀄리티가 좋냐, 비용이 더 저렴하냐, 이게 제일 궁금한 건데 여기다 대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는 퀄리티는 떨어질 수도 있고 비용은 더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XR을 왜 쓰냐?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인 거죠. XR을 쓰는 게 뭐 쓸만한 가치가 있느냐? 지금부터 오늘 얘기는 이제 그 얘기가 큰 테마가 될 것 같아요. XR을 왜 쓰냐? 쓸만한 가치가 있느냐? 먼저 XR의 개념부터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XR이라는 개념이 의외로 굉장히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개념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뜻만 풀면은 뭐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니까 확장된 현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 이 말만 들어서는 뭐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많은데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해요. 뭐 제가 사전적 정의라고 했지만 뭐 사실 이런 사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VR, AR, MR 등의 개념을 합친 거다. 이렇게 많이 통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 사실 제대로 잘 설명이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VR 하면 저희가 보통 뭐 오큘러스 같은 거 얼굴에 끼고 이렇게 보는 걸 생각하는데 XR은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사실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설명들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설명해서는 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그 XR은 요런 그림의 스튜디오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ED월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출연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뭐 상호작용하고 뭐 진행을 하는 그런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제작물들 요거를 통칭해서 보통 지금 XR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LED월을 이용한이라는 말에 괄호를 쳐놓은 거는 사실 LED월이 많이 쓰이긴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LED월이 아닌 뭐 그린이나 뭐 다른 환경 내에서 합성하는 XR도 존재하고 그것들 XR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이건 결국 구현 방법의 차이인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스튜디오 제작물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 두 사진 중에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 그 더홈 제작할 때 이제 제작 환경을 찍은 건데 저렇게 보시면은 저 LED 스튜디오가 있고 그 앞에 이 모니터가 있어서 출력물을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 LED에는 XR 저기 그래픽 환경이랑 AR이 이렇게 뿌려져서 띄워져 있고 뭐 이런 환경인데요. 이 두 번째 사진의 저 환경을 영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기 출연하고 계시는 분은 저희 그 막내 작가입니다. 지금 열심히 열연을 하고 계시는데 네. 보시면은 저 뒤쪽에 이제 보이는 게 저기 LED 월이고 요 앞에 모니터로 나오는 것이 실시간 합성된 결과물입니다. 요 앞에 보이는 저 풀잎이랑 날아다니는 저 반딧불 비슷한 것들이 이제 AR로 뽑아서 앞에 띄운 것들이고요. 그 뒤에 나무나 저 별들 같은 경우는 XR로 배경 3D로 만든 공간이고 그 안에 우리 막내 작가가 들어와서 실제 저기 소품 사과죠. 소품 사과를 들고 던졌다 받았다 하는데 이런 형태의 제작물들을 일반적으로 XR이라고 현재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크게 새로운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선거 방송이죠. 그 제가 XR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제일 설명하기 쉬운 수단이 뭐였냐면은 선거 방송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 방송이 대표적으로 이제 인물이 나오고 가상 공간 내에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거인 거고 실제로 지난번 대선 선거 방송에는 XR 기술이 사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XR이 아닌 거는 아닌 셈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일기예보도 보면은 이렇게 XR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콘텐츠죠. 그 전까지는 요거를 주로 버추얼 스튜디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국마다 이렇게 그린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실시간 합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춘 스튜디오가 하나씩은 있었고, 그런 데서 대표적으로 뭐 저런 저희 일기예보나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XR이랑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던 이런 거랑 뭐가 다르냐? 차이점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장비적인 눈에 띄는 차이점은 이거예요. 그 버추얼 스튜디오는 그린 스크린이고, 그다음에 XR은 LED워를 많이 사용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절대적인 차이점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장비를 구축하고 할 때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감안해야 될 부분이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뭐 이 차이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그린 스크린은 뭐 이 크로마잖아요. 크로마 색깔 키를 빼가지고 그쵸, 인물 배경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빼버리고 그 빼버린 자리에 CG를 합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이랑 배경이 완전히 분리가 깔끔하게 잘 됩니다.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LED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LED월의 빛이 인물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LED월과 인물의 상호작용이 약간 넘어서는 거를 허용하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텐데요. 이거는 근데 사실 이 3D로 구현된 그 가상 공간을 배경에 구현하는 어떤 수단에 불과한 거지, 이게 XR과 그 이전 세대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린에서 구현하는 XR도 있었고요. 그런 콘텐츠도 존재했으니까 보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요 저기 스튜디오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보다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가상 공간의 활용도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XR 그 시스템에 그 배경을 제작하는 데 쓰이는 거는 이제 게임 엔진, 주로 언리얼 엔진을 많이 쓰이죠. 저기 혹시 이 중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게임을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새 게임에서는 그 완전한 어떤 3D 세계를 구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구현된 3D 세계 안에서 캐릭터들이 뭐 뛰어다니고 뭐 점프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보면은 거기에 물리적으로 많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가서 뭐 떨어지기도 하고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뭐 총으로 뭘 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캐릭터가 뭐 주먹으로 바위를 부신다. 살살 때리면은 바위가 조금 부서지고 세게 때리면 많이 부서지고, 이런 것들이 물리 엔진으로 구현돼서 실시간으로 연산돼서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CG로 그려가지고 뭐 때리면은 이런 그림이 나온다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이 엔진이 연산돼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지금 게임 엔진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 게임 내에서는. 그러니까 요새 많은 게임들은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캐릭터가 가상 공간을 돌아다니고 탐험하는 그 자체가 제일 큰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XR이라는 기술은 그 가상 공간을 스튜디오 공간처럼 사용해서 이렇게 촬영의 대상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엔진으로 말하자면은 제가 실제 인물을 촬영할 수 있는 배경을 제작을 해서 그 안에 인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지금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 좀 음악 방송이에요. 이것도 차후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XR 기술이 음악 방송이랑 좀 궁합이 잘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무대 효과를 좀 낼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합성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공연 생중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XR을 적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실시간이라는 저희 특성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외국의 어떤 드라마는 XR 기술을 사용했다는 거를 뭐 이렇게 홍보 포인트로 뭐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던데,
뭐 거기서도 갖게 되는 장점이 있겠죠. 그린에서 연기를 하면 배우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허우적대는 뭐 그런 연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XR 환경에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CG로 구현된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상호작용도 할 수 있고, XR LED 자체에서는 조명들이 이제 인물과 어우러진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를 노려서 하는 거긴 한데, 뭐 그건 어차피 후반 작업을 거치는 거니까 그냥 조금 더 개선된 정도 그린에서 하는 후반 작업을 뭐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다. 뭐 그런 거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한된 환경에서만 쓰이던 XR이 작년부터는 이제 교양 프로그램에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형태가 다큐멘터리 중간에 들어가는 어떤 그 진행자의 해설 장면 같은 것들. 그래서 일반 다큐멘터리도 중간중간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것도 보면은 스튜디오로 돌아와 가지고 진행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일반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장면들을 이제 매번 다른 스튜디오로 가기 힘드니까 XR 스튜디오 만들어서 하면은 뭐 훨씬 더 다양한 그림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응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XR이 아니라 그냥 AR만 사용해서 일반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EBS에서 공상가들이라는 어떤 토크 쇼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XR인데 말하자면은 그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루마키를 빼서 한 그린은 아니고 했던 건데, LED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XR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XR을 활용한 패널들이 많이 나오는 강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교양 프로그램에도 XR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들이 전부 없었고 뭐 참고할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이 우주대기획 더 홈이라는 거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어떤 프로그램인지 대충 그냥 이제 느낌만 보시라고 XR에 활용된 부분 몇 개만 좀 따왔습니다. 일단 한번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빅뱅과 함께 태어난 우주를 지탱하고 지배하는 힘, 중력입니다. 아주 작은 공간에 엄청나게 큰 질량이 밀집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시공간은 한 점으로 걷잡을 수 없이 휘어집니다. 마치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요. 수소와 헬륨,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진 이 뜨거운 태양의 내부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무엇이 지구의 생명을 잉태하게 했을까요? 사실 이건 순전히 우연에 불과합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고 남은 파편들이 지구의 중력에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운석이 폭우가 쏟아지듯 지구를 향해 충돌해 온 거죠. 바다는 곧 이 최초의 생명체로 가득 찹니다. 바닷속에서 활발한 생명의 춤이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초신성의 후예인 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주의 일부였던 것이죠.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아주 작은 언덕에 불과하죠. 지구에서 본 에베레스트는 공에 묻은 진흙 정도입니다. 네. 그 마지막 컷 같은 경우가 가상 카메라를 사용한
컷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카메라를 쓰면 지미집으로 이렇게 부감이 스튜디오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한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언리얼 엔진 상에서의 가상 카메라를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움직이면은 실제로 가능한 것보다 훨씬 높은, 훨씬 많은 그 영역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서 표현력에 훨씬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간단한 메이킹 영상도 제가 준비해봤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말씀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XR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처음 해보는데 이 영상 안에 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세트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잖아요. 타이밍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 AR이 나오면 그 위치도 맞춰야 되고 뭐 계산해야 되는 게 나는 좀 어렵더라고요. VR이나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가상 공간에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XR이란 기술은 쉽게 보시면은 그냥 실제 사람이 가상의 공간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 공간 자체를 그래픽화하는 거. 좀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AR 작업은 20년 정도 했는데 XR은 정말 진짜 최근의 기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의 이제 무대 백을 쓰게 되면 그 백 크기에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의 많은 공간을 아주 크게 그 CG로서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신기했습니다. 광고나 이런 데서 합성이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했을 때는 후반 작업이 들어가지만 XR 작업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아웃풋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XR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술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또 새로운 항목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이면서도 실전인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도 좀 있습니다. 별이 형성되고 뭐 폭파하고 은하가 형성되고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인터스텔라가 워낙 이제 블랙홀이 훌륭하니까 그 블랙홀에 이제 못지않는 비주얼을 뽑기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가상 공간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현실하고 좀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관전 포인트라면 우주의 그 시작과 끝까지 아주 쉽게 잘 설명이 돼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잘 몰랐던 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XR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신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완성도가 높아졌을 때 그게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마도 XR, AR, CG가 같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아마 최초의 다큐멘터리 쇼인 것 같아요. 이제 우주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XR 우주 대기획 이지아의 더홈. 제가 우주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네, 아마 저기 프로그램 전체가 XR로 시작된 거는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제일 크게 마주쳤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실제랑 가상이 접합해야 된다는 그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XR의 제일 큰 장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일 큰 문제점이기도 했거든요. 보시면은 저기 저쪽 스튜디오가 있고 이쪽에 저기 출력되는 모니터를 보면 실시간으로 지금 합성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실제인 부분은 저 출연자가 앉아 있는 저 출연자 자체는 실제죠. 그리고 저 배경에 뭐 용암 흐르고 하는 저런 것들은 다 CG입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 이제 실제랑 가상이 만나는 부분인데 그 출연자를 둘러싼 LED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화질이 좀 흐려가지고 자세히 안 보일 수는 있겠는데 보면은 저 LED 부분에 좀 표시가 납니다.
보시면 색깔이 좀 다르고 바닥 부분에도 좀 색깔이 다르죠. 말하자면은 저기 인물을 둘러싼 CG 부분은 완전히 가상,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이고 이 인물은 완전히 그 하드웨어인데 저 중간 인물을 둘러싼 LED 부분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파트인 거예요. 이 그린이라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린은 그냥 다 싹 빼버리고 그 부분을 CG로 합성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말하자면 LED는 가상 공간을 표현해야 되긴 하지만 LED라는 패널 자체가 이미 물리적인 속성을 가진 실체이기 때문에 그게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 대표적으로는 모아레 현상이 있습니다. 모아레 현상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화면을 카메라로 찍었을 때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지금 자세히는 안 보실 수 있는데 왼쪽 그림을 보면은 배경에 이렇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아롱아롱 반사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극복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모아레 현상이 보통 촬영을 할 때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렇게 카메라 화각이랑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한 각도에서 찍으면은 모아레 현상이 없는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려면 카메라가 한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XR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한 대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 카메라를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 지미집에 설치를 하고 이제 또 화각도 한 각도로만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줌 렌즈를 사용해서 이렇게 당겼다 빠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특정 각도에서는 모아레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각도에서 다 그 현상을 피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패널이 또 물리적인 실체다 보니까 이게 LED가 발광체다 보니까 이렇게 하레이션 같은 게 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거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패널과 CG가 붙인 부분에 약간 색깔의 티가 나죠. 이 발색의 차이가 생겨서 이런 어색한 분들이 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바닥에 이렇게 납작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 방향과 좀 각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 조명을 받게 되면은 반사가 심해져서 이렇게 좀 허옇게 뜨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렌즈도 특정한 렌즈를 쓰면은 이제 뭐 모아레 현상을 좀 줄일 수 있기도 한데 그 렌즈도 자유롭게 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 줌 렌즈를 사용해야 렌즈를 갈지 않고 여러 화각을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렌즈를 갈아서 쓰려면은 렌즈를 한번 갈 때마다 캘리브레이션을 새로 해야 되는데 한번 갈 때마다 뭐 그걸 뭐 한두 시간씩 그렇게 새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카메라 한 대와 렌즈 하나로 전체를 커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작 환경이 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모아레나 하레이션이나 저런 반사나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LEDO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근데 이제 저런 어떤 모아레나 배경에 저런 경계면이 생기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좀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고 그럼 이 가상 공간에 인물이 서 있다는 그런 전제가 좀 깨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그 XR을 사용하는 의미가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모아레 현상 같은 경우는 보통 카메라가 풀샷을 잡았을 때는 크게 티가 안 나는데 바스트 이상으로 들어가면 아까 보셨지만 요 정도 이상으로 들어가면 많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 왼쪽에 그림 보면 살짝 지금도 벌써 생겨 있죠. 그 이상의 각도를 저희가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다른 카메라를 가져오거나 뭐 렌즈를 갈아 쓸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저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좀 궁여지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두 가지 안이 있었어요. 하나는 특정 컷에만 그린을 쓰자. 그러니까 모아레가 생기거나 반사가 나거나 하는 부분만 그린을 대가지고 후반에서 합성을 하자. 현실적이고 뭐 확실한 방법이긴 하죠. 근데 저희가 택한 건 그 방법은 아니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배경이 좀 날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레가
생기지 않고 배경이 날아가서 저기 어색함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화각을 찾아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저기 무대 내에서 자연스럽게 서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뭐 렌즈가 다른 거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보유한 그 줌 렌즈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서 바스트 이상의 샷들은 전부 다 따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XR 무대가 있으면은 거기서는 배경 분리가 이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따로 그 컷들만 체크를 해가지고 그 경우에는 인물이 훨씬 앞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저기 줌을 하고 인물이 앞으로 나와서 배경과 인물의 거리를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서 촬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끊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쭉 돌린 게 아니라 몇몇 컷들은 특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따로 찍는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요 모아레 현상을 극복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 해도 아직 문제는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결국 같은 문제인데 카메라를 한 대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여러 대 있으면은 말하자면 모아레 현상이 생기지 않고 반사가 나지 않는 그런 각도의 카메라를 잘 여러 대 배치해가지고 섞어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에 트래커를 장착을 해가지고 카메라와 배경 움직임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메인 카메라 하나만 사용할 수가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생짜로 LED 패널을 찍고 있는 거에 불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강의 프로그램이다. 그런 경우는 그냥 뭐 한 사람이 쭉 내추럴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컷을 나눠가지고 똑같은 거를 뭐 2번 찍고 3번 찍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막 강의를 하면은 뭐 할 때마다 뭐 말이 달라지기도 하고 뭐 조크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인물이 여러 명이 나오는 토크쇼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인물 하나하나를 원샷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실제로 XR에 적용된 카메라는 한 대다 보니까 그 나머지 카메라는 그러면 XR을 트래커가 설치되지 않은 생짜로 LED 배경으로 찍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음악 방송에 많이 한다는 점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 방송 같은 경우는 노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샷에서 뭐 노래 한 곡을 쭉 춤을 추고 뭐 이렇게 공연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공연을 또 해도 어차피 그림은 똑같기 때문에 뭐 특정 A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쭉 또 찍고 다음 컷은 또 인물 B 중심으로 쭉 찍고 이렇게 해서 붙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큐멘터리 중간에 들어가는 어떤 프레젠트의 인서트도 사실 공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선이랑 멘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미리 스크립트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2번, 3번 재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제작한 더 홈도 그거에 가까웠어요. 그 인물의 멘트와 움직임이 다 사전에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각도로 한번 찍고 다른 각도로 한번 찍고 이렇게 여러 번 해서 나중에 편집된 걸 조합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컷들은 무대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모아레나 그런 간섭이 없는 컷을 찍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상황은 특히 이 사람이 많이 나오는 이런 파트입니다. 이런 파트는 각도를 다르게 해서 여러 번 찍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여러 개의 카메라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그냥 메인 카메라는 XR로 찍고 나머지는 이렇게 원샷을 받는 카메라로 해서 XR이 아니더라도 그냥 찍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기 어려운 문제점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이 저희 촬영할 때 했던 건데 카메라가 화각이 좁아져가지고 이렇게 클로즈업을 하게 되면은 배경 LED를 보시면은 그 화면에 담기는 정도로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옆에 우리 막내 작가 옆에 다른 인물이 앉아 있고 그 옆에 있는 인물을 다른 카메라로 찍고 있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메인 카메라가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화각이 달라지면은 배경 LED까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배경이 막 바뀌니까 그 특정 공간에 있다는 그 사실감이
사라져 버리겠죠.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고요. 또 하나는 화질 자체가 이 서버에서 이렇게 뿌려줄 수 있는 연산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통 저렇게 오른쪽 그림 왼쪽에 보면 저 출력되는 모니터에 나오는 화질은 저기 제대로 된 화질이 나오더라도 보통 저 LED 화면에 나오는 화질들은 그냥 모니터 가이드용으로 굉장히 낮은 화질로 출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LED에만 온전한 화질로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 저 리터 모니터에서 온전한 화질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거쳐가는 저 LED 화면에는 저하된 화질로 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시간으로 다른 보조 카메라들로 저 다른 출연자들 찍고 있다면은 필연적으로 그 배경에 있는 그 화질들은 굉장히 저하된 화면이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각을 움직이거나 한데도 제한적이기도 하고 화질도 많이 저하가 있다. 그래서 보조 카메라를 XR 스튜디오에 사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봉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최적화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실시간으로 모니터로 출력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CG를 화려하게 꾸며 놔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한 뭐 정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카메라가 움직이면은 버벅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고사양의 프로그램을 돌리면 컴퓨터에서 버벅대듯이. 이게 뭐 프로그램이라면 조금 버벅대도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쓸 수 있겠지만 이 실제 인물이 있는 경우는 실제 인물의 움직임과 이 배경 움직임에 이게 달라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카메라를 천천히 움직이면 괜찮은데 조금 특정 속도 이상으로 움직이면 버벅거림이 눈에 띄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카메라 움직임과 그 다음에 그 컴퓨터의 사양과 그 들어가 있는 저 CG의 그 리소스의 그 무게를 고려해가지고 최적의 어떤 조합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최적화 과정을 생각보다 아주 많이 거쳐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트래커가 카메라에 장착이 돼가지고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서 가상 공간도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를 감지하는 것들이 이제 마커를 찍어놓거든요. 그 스튜디오에. 근데 이제 뭐 사소한 문제긴 한데 카메라 위에 달리는 그 모션 트래커가 이렇게 지미집의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마커를 잘 인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 배경과 LED 부분이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막 벌벌벌 떨면서 굉장히 어색한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말하자면 카메라가 한 곳에 딱 붙어 있으면야 뭐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한 대가 움직이고 또 가상 공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카메라 움직임이 다이나믹할수록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뭐 모하려 현상이 생기거나 어색한 부분이거나 혹은 마커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어떤 특정 지점에 카메라가 위치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벌벌거리면서 쭉 찍었던 그 컷들을 다 통째로 못 쓰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캘리브레이션도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역을 가면 안 된다는 동선을 미리 다 짜놓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도 LED에는 조명이 필요 없지만 가상 공간이니까 인물에는 조명이 필요하잖아요. 인물이 조명을 받아야 되니까. 인물을 향해 조명을 쏘면 그 조명이 인물도 받지만은 그 인물 너머의 배경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건데 배경이 아주 환하면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경에 강한 빛이 이제 그 앞에서 오는 빛에 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어두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빛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앞에 있는 빛들이 LED 패널에 묻어서 반사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주를 표현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이 대체로 좀 어두운 게 많았어요. 우주가 이렇게 꺼먹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플한 배경 같은 거. 우주가 보통 이제 뭐 복잡한 것도 있지만은 뭐 가상 공간을 표현하다 보니까 뭐 흰 공간이라든지 뭐 검은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차라리 오브젝트가 복잡하게 있으면은 그 경계선이 좀 덜 보일 수가 있는데 심플한 공간, 단색으로 된 공간에서는 오히려 그 조명이 묻고 하는 게 더 잘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조명과 여러 가지 그 3D 가상 환경의 디자인과 이런 것들의 조합을 잘 고려해서 해야 자연스러운 영상이 나오겠구나. 결국은 기술적인 숙련도와 노하우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주 많이 그러니까 사소해 보이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고려돼야 될 점이 많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점은 당연히 이제 비용인데 이거 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세트 자체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서버랑 뭐 3D 엔진 연동시키는 거, 그다음에 트래킹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LED 월 필요한 건 뭐 당연히 그렇고 추가적으로 인력들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이 지금 이 비용과 연결이 되는 건데 그렇게 노하우가 쌓인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력을 구하기도 더 힘들고 비용도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이런 최적화를 거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장비도 렌탈을 한다면 더 오랜 기간을 빌려야 되고 스튜디오도 더 오래 임대를 해야 돼요. 그만큼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숙련도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점이 곧 비용이 올라간다는 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이렇게 문제점 위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이걸 대체 왜 쓰냐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R이 메리트가 있는 특정한 조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슬기로운 XR 사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조건 XR만 쓰면 저기 장점이 있다가 아니라 XR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조건이 존재한다. 그 부분을 찾아내서 적용을 해야지 XR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전체로 구성을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게 그럼 도대체 무슨 조건이냐? 일단은 저기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 시스템을 계속 활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을 때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면은 이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재활용과 변형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하얀 방에서 이렇게 뭐 물건 떨어지고 그 중력을 표현했던 그 방이 있었는데 원래 그 방은 노란색이었어요. 노란색이었다가 노란색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몇 번 돌려보고 하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오브젝트들이. 그래서 핑크색으로 바꿔봤습니다. 했는데 뭐 좀 이것도 뭔가 아닌 것 같고 해가지고 다시 흰색으로 바꿨거든요. 방의 색깔을 바꾸는 게 만약에 진짜 세트를 만드는 거였다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 매번 이렇게 칠하고 다시 칠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바꿔달라고 얘기하기도 미안하고 후반에서 한 땀 한 땀 합성을 하는 것도 그 색깔을 만약에 나중에 가서 바꾼다 치면은 그게 쉽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3D로 된 가상 공간을 세트 스튜디오라고 한다 치면은 클릭 한 번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노란색 해볼까요? 노란색은 바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변형이 굉장히 쉽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 저기 아셨겠지만은 저기 막 소파도 막 떠다니고 피아노 떠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냥 원래 피아노 없었는데 그냥 피아노 하나 넣을까요? 그냥 뭐 넣읍시다 해서 피아노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피아노가 하나 더 넣고 싶다.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클릭 한 번 하면 피아노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실제로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뭐 무대에서 뭐 피아노 한 대를 뭐 더 한다 하면은 뭐 소품팀에서 어디서 피아노 만들어야 되고 가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가상공간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 피아노 SM만 있다면 2개, 3개 얻는 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아노가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미리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불러오는 게 아주 쉬운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할 때도 행성이나 뭐 물건들, 오브젝트들도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앱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발생한 어떤 디지털 에셋이 곧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을 해 놓으면은 피아노든 뭐 공간이든 뭐 스튜디오든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무슨 어디 뭐 용암 있는 땅이든 그것들이 많이 마련이 되면은 얼마든지 다른 프로그램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재산이 된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퀄리티적인 측면인데요. 아까 게임 엔진을 적용해서 배경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게임 엔진은 그 핵심이 어떤 물리 엔진을 구현한다는 점이라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막 총으로 쏘면 부서지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말은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이렇게 물건을 떠오르는 저 중력을 표현한 저 공간에서 저거를 고전적인 방식으로 후반 작업을 만들었다고 친다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플러스로 퀄리티도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배경에서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뭐 이렇게 뭐 주변 쳐다보는 연기를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물건이 떨어지는 거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물건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구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그리면은 그게 하나하나가 다 노동력인데 시간도 많이 걸리죠. 실제로 이거는 그렇게 그려서 한 게 아니라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걔네들한테 이렇게 어떤 중력에 해당하는 물리값을 조정을 하면은 이렇게 애들이 떠오릅니다. 떨어뜨리면은 알아서 자기들이 뭐 이렇게 뭐 흔들흔들 떨어지기도 하고 뭐 저 테이블 저 스탠드 같은 거는 뭐 어떤 경우는 앞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두 번째 떨어질 땐 뒤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때 실시간으로 물리량이 연산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그려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일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뭐가 부서지거나 뭐 터지거나 하는 거를 미리 그려놓은 거라면은 재활용하기도 어렵고 A 프로그램에 썼던 거를 B 프로그램에 뭐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딱 맞춰서 한 거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써버리고 땡치고 뭐 그러는 거라서 따로 자산으로 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 XR 스튜디오 내에서 엔진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자산들은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자연스럽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용을 세이브하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더 퀄리티도 좋은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정한 조건이라고 하면 이런 효과들이 많이 드러내는 어떤 레귤러 스튜디오물 같은 경우에 적용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EBS 같은 경우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어린이 프로그램 중에서 생방송으로 하는 어린이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매번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소품팀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100% 대체를 할 수는 없더라도 어떤 특정한 영역은 이런 XR 기술 같은 걸 도입을 해가지고 잘 적용을 한다면은 타당성을 가는 영역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저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XR이라는 거를 뭐 대선 방송이랑 뭐가 달라 예전에 뭐 버추얼 스토리랑 뭐가 달라라고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뭐 그냥 구현 방법이 조금 달라졌다 뭐 이 정도의 의미밖에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발상 자체를 그냥 촬영을 해놓고 배경을 지운 다음에 거기에 뭐 CG를 그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게임 엔진을 통해서 3D로 된 가상 공간을 구현을 하고 그게 메인이고 거기에 실제 인물을 어떻게 좀 합성해서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상에 더 가깝다고 보셔야 아마 더 정확한 XR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XR 기술이 아마 점점 더 도입이 되게 되면은 몇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제작을 하면서도 느꼈던 건데 첫 번째로는 제작 인력의 범위가 커진다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예전에 프로그램을 하면 이렇게 스튜디오물이면 스튜디오가 있고 뭐 소품팀이 있고 뭐 카메라 감독님이 계시고 이렇게 찍고 그게 다였거든요. 그다음에 뭐 저기 어디 다큐멘터리를 찍으면 어디 뭐 출장 가가지고 어디서 그냥 카메라로 찍고 이게 다였는데 XR 스튜디오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가상 세계를 만드는 3D 그래픽 디자이너랑 프로그래머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게 사실은 거의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 인력이 그러니까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방송 제작 인력
또 필요하지만 그 너머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인력들도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걸 만들고 연출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D 역할의 경계도 예전과는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출연자 뭐 통제하고 뭐 선생님 뭐 두 걸음 나오셔서 뭐 왼쪽 보시고 뭐 웃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말하자면은 뭐 게임 회사의 뭐 PM이라 그러나요? 뭐 프로젝트 매니저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 회사 PD처럼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래픽 디자이너한테 인물 움직이면은 뭐 손 이렇게 뭐 들 때 뭐 바위 무너지게 해주세요. 뭐 이게 사실은 더 저는 사실 이거를 더 많이 했었거든요. 지난번 더 홈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제작 PD의 역할이 기존과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콘텐츠 개념이 넓어진다라는 생각을 이 말을 썼는데 제가 좀 방송으로 하면서 이게 좀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깝다는 게 뭐냐면은 방송은 이제 3D로 된 영역에 사람이 돌아다니고 하는 거를 결국은 녹화해서 트는 것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3D로 제작된 공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르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VR을 끼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용암이 떨어지고 뭐 이게 뭐야 이 의자가 떠오르고 했던 그 공간들 있잖아요. 그 에셋을 활용하기만 하면 예를 들어 VR 콘텐츠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저 아까 출연자였던 이지아 씨가 거기서 뭐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보고 하셨지만 같은 리소스를 가지고 예를 들어 시청자들이 아니면 뭐 우리 뭐 학생 청소년들이 이 VR 디바이스를 끼고 그걸 관람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방송이었으면 그걸 가지고 이걸 새로 만드는 게 아주 큰 일이 되는데 이 게임 엔진을 가지고 가상을 구현해서 XR로 만드는 거는 그냥 그 게임 엔진으로 구성된 가상 공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XR 스튜디오에 띄워가지고 출연자에서 그걸 녹화해서 방송으로 쏠 수도 있고 그 소스를 가지고 VR 만들 수도 있고 뭐 게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고 만들었을 경우에 콘텐츠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넓어진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는 더홈을 방송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충분히 더홈 VR 만들 수 있고 더홈 게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작 PD의 역할이라는 게 그냥 방송 제작자일 수도 있지만 뭐 어떤 VR 콘텐츠 제작자라고 해도 사실은 뭐 크게 틀린 말이 아니게 되는 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XR의 미래라고 했을 때 딱 진짜 XR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서의 XR, LED 월을 쓰고 뭐 거기에 사람이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을 하고 딱 그것만 본다 치면은 그래서 그거를 카메라로 녹화해가지고 방송으로 튼다 이것만 본다 치면은 뭐 그것만으로도 어떤 비용적인 뭐 절감이라든가 특정 조건 내에서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그냥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결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XR은 어떤 커다란 변화의 원인이 있고 그 XR 기술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가상 공간이라는 게 발달한다는 더 큰 원인이 하나 있고 그거의 지엽적인 결과물 중에 하나가 XR 스튜디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지엽적인 갈래는 되게 많아요. XR 사촌들이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결과물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XR이다. 제가 디지털 공간의 영토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언리얼 엔진이 결국은 게임 엔진이잖아요. 게임 엔진이라는 말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지 않은 말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그 엔진이 주로 게임 만들 때만 쓰였고 주로 게임을 만드는 데 쓰여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XR 스튜디오에 언리얼 엔진이 많이 사용이 되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메타유먼 같은 경우도 사람 이렇게 얼굴을 만드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리얼 엔진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알터에거라고 그 폭스 TV에서 방송된 그 한국에서는 비슷하게 아바타 싱어라는 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출연자가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출연자의 그 어떤 목소리를 담은 아바타가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게 결국은 XR 기술의 또 다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디어가
가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공간 내에 실제 인간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LED 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LED 월로 둘러싸인 환경 내에서 사람을 넣고 그걸 통째로 합성을 하면은 가상 공간 내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방법으로 구현한 게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XR인데, 다른 의미로 사람을 넣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실제 사람이 아니라 그걸 똑같이 3D로 스캔을 해서 아직까지야 기술력이 부족해서 3D 스캔한 것들이 실제 사람 움직이는 것만큼 자연스럽지 않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순수하게 상상을 해보면은 3D로 스캔을 해서 그 사람을 예를 들어 움직임을 모션 캡처를 해가지고 그 XR 가상 공간에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XR의 제일 어려운 점이 실제 촬영분이랑 가상 이 부분이랑 합성되는 부분에서 오는 어떤 물성의 차이가 주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실제 촬영분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인물은 다 스캔을 해가지고 이미 디지털 에셋이 됐으니까. 그거를 가상관에 띄워놓고 그거를 실제 인물과 연동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서 출연 인물 자체를 그냥 그런 어떤 CG로 구현된 AR처럼 띄워놓고 실제 촬영된 현실 공간 내에서 인물이 움직이는 아바타시 영화 그런 거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실제 인물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되면 실제 인물을 고스란히 카피해 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얼마든지 얼굴 바꾸고 해가지고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알터 에고처럼 완전히 새로운 약간 인간을 거의 약간 벗어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간인데 처음 본 얼굴에 그런 인물을 만들어서 가상 캐릭터 요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상권에서 자유롭고 노화를 한다거나 무슨 태업을 한다거나 그럴 일도 없고,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아직까지는 아마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특정한 합리성을 갖는 어떤 시점이 오는 순간 그거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 유명한 멘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유명한 SF 작가 윌리엄 깁슨이라는 분이 했다는 말인데, 이 말을 많이 쓰고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자칫 생각하면은 기술 발전이 엄청 빠르다 그런 말처럼 자칫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 말이 뭐라고 느껴지냐면은 미래 기술 별거 없다라는 말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미래 기술이라는 게 엄청 신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사실 XR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크게 신기할 거가 없잖아요. 다 우리가 아는 그 기술이고 우리가 아는 그 엔진이고 딱히 상식에서 벗어날 일들이 없는데, 아직 그게 지금 여러 가지 타당성과 현실화가 좀 덜 돼 있을 뿐이지, 컴퓨팅 파워에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LED 패널에 한계가 있어서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거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개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크게 신기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합을 함으로써 굉장히 다른 영역이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조합들이 만들어지는 변화가 방송에서도 그거를 무시하거나 동떨어져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저는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긴 재미없는 얘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냥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서울산업진흥원 김세준 책임이라고 합니다. 좀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요. 아까 그 렌즈를 하나만 쓰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광범위 줌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광범위 줌을 쓸 경우에 기본적으로 화각에 따라서
굉장히 화질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좀 어떻게 그러면은 뭐 개선을 어떻게 하셨는지 약간 궁금하고 또 아까 그 스튜디오 환경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지석광, 직광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밝긴 하겠지만 그럴 경우에 이제 그림자가 더 많이 생길 텐데 굳이 그렇게 쓰신 이유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화각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 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유가 있었죠. 저도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아까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 중간 중간에 렌즈를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렌즈를 바꾸면은 캘리브레이션을 완전히 새로 해야 되고 광범위 줌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해놓고 각 줌 영역마다 캘리브레이션을 다 따로 봐야 됩니다. 대신에 그렇게 미리 해놓으면 미리 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카메라를 특정 앵글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야 아무래도 공간감이 살아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려면 아무래도 카메라 한 대로 여러 가지 영역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슈퍼줌 렌즈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화질의 차이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정도까지 화질이 변화가 된다는 느낌은 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화질의 차이보다 더 큰 문제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화각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배경 LED에서 모아레 현상이라든지 그게 훨씬 더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화질은 사실 사치스러운 고민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조명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였는데 말하자면은 출연자가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고 그 출연자 같은 경우에 이제 말하자면은 출연자에 적합한 조명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출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에 굴곡 같은 걸 좀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의 로우키로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게 더 멋있어 보일 수 있는데 여성 출연자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얼굴에 그림자를 많이 죽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한 조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연자의 특성상 조명을 강하게 갔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럴수록 사실은 더더욱 배경도 밝았어야 하는데 이 우주라는 특성상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자면은 초반 기획 단계부터 고려했어야 될 대상인 건데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면 사소하지만은 미리 해보지 않고는 알기 어려웠던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강한 지속감을 사용했습니다. 예. TBS에서 왔는데요. 그 기존의 VA 코퍼레이션 스튜디오나 그런 거 많이들 쓰시는데 기존의 각사마다 이제 스튜디오들을 조금 이제 리모델링 한달까요 해가지고 가능한지도 한번 기획을 하신 적이 있는지 가능할지 여부하고 그 디자이너하고 협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다른 이제 스텝들은 이제 비디오, 뭐 미디어 서버, 오디오, 조명 이런 게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큐잉하게 연출하기 위한 그런 제어 시스템 이런 걸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렇게 궁금합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 질문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스튜디오 이제 리모델링해서도 가능한지 기존 시스템에서 아까 뭐 트래킹 시스템하고 네. 그리고 또 뭐야 네. 그 비디오 월 이런 네, 것들은 네. 각사마다 조금씩 있잖아요. 네, 이런 네. 게 가능할지. 네.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사실은 XR에 상설 스튜디오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뭐 제가 알기로는 아예 없었고요. 그 최근에 이제 생기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은 프로젝트 단위로다가 이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해체되는 과정을 반복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제작했던 저 제작 환경도 저 제작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진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LED로 구성을 하고 조명을 구성하고 서버를 바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이 상설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은 거여서 리모델링이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VA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갖추어 놓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아마 리모델링이라고 한다면은 뭐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딱히 시스템이 필요했던 건 아니고요. 다만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행 연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실제 진행자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건 저희 막내 작가였는데 실제로는 무대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액팅을 하시는 전문적인 배우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대상으로 놓고 라이팅도 주고 그다음에 저희 배경의 그 조명도 바꿔가고 하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해보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른 뭐 시스템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실제로 촬영용과 유사한 걸 만들어가지고 계속 돌려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 촬영에 왔을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뭐 그런 방법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작하는 사전 녹화보다도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방식이 XR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제작 일반적인 저기 아날로그적인 방식은 직관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스튜디오인데 뭐 저 뒤에 뭐 거무스름한 게 걸린다. 그러면은 거무스름한 거 치우라든지 뭐 너무 잘 저기 뭐 씌울 수 없는 거면 뭘 덮으라든지 봐서 직관적인 해결책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XR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떤 부분에 뭐가 작동을 안 한다. 그럼 가상관이 작동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가서 뭐 저거 뭐 밖으로 치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오류가 났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 이제 그 문제를 솔루션을 찾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일반 아날로그 스튜디오보다는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국군방송의 신명호입니다. 저희 EBS는 지금 뭐 새로 청사 이전한 지 한 10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저도 여러 번 가봐서 알는데 가장 궁금한 건 기술적인 게 아니라 혹시 거기에 있는 참여하는 제작 스텝이나 엔지니어들이 그 직접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하신 건지 보통은 지금 XR이라는 게 많이 사용되지 않아서 외부에 걸 거의 임대해서 작업을 하셨는지. 그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하진 않았고 그 외부에 있는 다른 스튜디오를 임대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를 위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했던 케이스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회사에서도 XR의 가능성에 대해서 타당성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내에서도 관심 있게 많이 지켜보는 거인 것 같고, 근데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좀 제한점이 많이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인력들도 많지 않고 하는 상태여서 여러 가지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는 단계다. 저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작사 아이테리의 박지정이라고 합니다. 네. XR CG 만드실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 아까 스튜디오도 일반 제작보다는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며칠 정도 걸리셨는지 궁금합니다. 10부작 모두 만드는데. 그 CG를 제작하는 거는 저희 방송 자체가 작년 한 11월쯤에 방송을 했었었는데 그 본격적으로 CG를 제작하기 시작한 거는 한 6, 7월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봄부터는 컨셉 아트 같은 거 얘기를 많이 했었고 6, 7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2D CG를 일단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D랑 3D가 좀 섞여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부분은 언리얼로 구현된 부분만 많이 보여드렸는데 사이사이에 이제 인서트로 삽입된 2D가 많이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은 저 멀리 있는 원경까지도 3D로 구현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어서 연산력에도 좀 부담이 좀 있고 해가지고 인물이 있는 그 주변 요만큼은 3D로 구현을 하고 멀리서 뭐 운석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은 말하자면 이렇게 뒤에서 비디오 틀어놓듯이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원경은 따로 분리해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2D랑 3D 작업을 분리해가지고 2D 먼저 완성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은 그 모델링을 가져와서 3D를 제작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무대에서 했던 거는 한 보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촬영이 있으면 그 보름 전부터 무대 세팅을 해가지고 돌려보기도 하고 뭐 구현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그 시간도 좀 빠듯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제작보다는 한 5배 이상 걸린 거죠.
그렇죠. 보통 제작 기간도 뭐 여러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뭐 5배. 네. 어쨌든 그 스튜디오를 그렇게 잡았을 때 다들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이 그걸 하냐. 촬영 있으면 그냥 그 전날 한번 돌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많이 하면 뭐 한 2, 3일 먼저 해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뭐 한번 틀어보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구현된 영상을 LED 한번 틀어서 잘 나오면 오케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최적화가 생각보다 아주 지난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넉넉하게 잡고 해야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SBS의 이영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스튜디오를 임시로 꾸리셨다가 그 해체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그 좀 스튜디오를 꾸리실 때 뭐 렌탈 형식으로 꾸리신 건가요? 저는 이제 비용이 좀 궁금해서요. 그 비용 액수 자체를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비용이 하여튼 뭐 일반적인 스튜디오 촬영보다는 훨씬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그냥 뭐 저기 LED 월 앞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었는데 또 여러 가지 어떤 테스트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실제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담당했던 업체 측에서도 말하자면은 그 스튜디오를 상설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있는 중이어서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져서 적절한 뭐 비용으로 협찬도 좀 받으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협찬을 받았다기보다는 전액 다 저기 자체 제작비로 한 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그 저기 그 말하자면 지원을 좀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런 신기술을 적용할 때 지원을 받는 경로가 아무래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지원이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TBS의 윤현호라고 합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이 컨텐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다가 네. 이제 디지털 에셋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혹시 이제 콘텐츠를 제작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에셋들은 어떻게 그 소유권이나 아니면 그런 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이런 건지 좀 자산이라는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제가 굳이 그거를 에셋이란 말은 실제로 뭐 그런 많이 쓰이고 있고 자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강한 표현을 쓴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게 자산으로 잘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자각을 하자는 의미에서 자산이라는 강한 말을 썼는데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디자인을 맡은 디자이너가 소속된 그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소유권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 장비를 이용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딱히 뭐 이게 누구 거야라고 이렇게 서로 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일 것이고 아마도 그분이 다른 곳이랑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은 이때 만들어졌던 그 자산을 그때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래서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뭐 제가 뭐 그걸 하면서 이 자산이 어디에 귀속된다라는 명확한 계약서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이 자산이 점점 더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이런 언리얼엔진 같은 거 보면은 그 에셋을 파는 스토어들이 있어요. 스토어들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스토어들만 몇 개 엮어가지고 만들어도 금방 뚝딱딱 뭘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게임도 보면은 인디 게임이라고 이제 뭐 개발자 한두 명에서 만드는 그런 게임들인데도 퀄리티가 보면은 한 10년 전에 대기업에서 나온 게임들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자산들을 금방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냥 조합만 하면은 금방 그럴싸한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산을 많이 소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이 지금 이게 뭐 재산이다 여기까지는 지금 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는 아직 이렇게 엄밀하게 좀 돼 있지가 않다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이 캐릭터 자체가 나타나면서 3D 아바타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제 사람하고 가상적인 3D 아바타 캐릭터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해외 방송을 보다 보니까 탈인형이죠. 사람이 이제 탈인형을 쓰고 그 탈인형은 그대로 추측돼 그 표정만 이제 CG 처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중간 단계의 어떤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랬을 경우 어떤 더 제작자 입장에서 뭐 더 수월한 건지 더 어려운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게 수월한지 아닌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기는 한데 그게 더 메리트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탈인형을 쓰고 한다는 것도 말하자면은 그게 아무나 탈인형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 탈인형 액터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인력들도 아니고 저 탈인형 같은 경우는 EBS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그런 건데 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굳이 탈인형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쉽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거꾸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탈인형이 워낙 전문적 영역이다 보니까 그거를 3D화해서 캐릭터로 바꾸면은 굳이 그 탈인형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탈인형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은 딱 그 한 분만 계시잖아요. 몇 분 안 계시는데 예를 들어 그 한 분의 어떤 탈의 움직임을 잘 캡처할 수만 있다면 그분 움직임 100명을 가진 탈들이 100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탈인형을 해서 표정을 하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오히려 그 탈을 캐릭터들이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전에 등록하셨을 때 질문해 주신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질문 바탕으로 Q&A 조금만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 질문 중에 최근에 그 뭐 넷플릭스나 이런 OTT에서도 다양한 XR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CG 부분에서는 좀 어색하다 이런 평들이 많이 나오고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 특정 콘텐츠에서만 유리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PD님께서는 그냥 이 XR 기술이 유리하게 되는 그 특정 콘텐츠에서만 맞춰서 발전이 가능한 건지 이건 좀 PD님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작품이 많은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소 어색한 CG라는 평을 받는 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드라마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렇게 그린에서 합성했던 그런 거를 XR로 대체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어색한 부분이 물론 있는데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린으로 하면은 벌판에서 그냥 배우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XR로 하면은 아무래도 뭐 상호작용을 한다거나 뭐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아마 XR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린은 완벽하게 가상관을 그려 넣는 거지만 XR은 현실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위해서 단점을 무릅쓰고 하려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 겪으면서 아마 퀄리티가 저하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뭐 앞으로 뭐 기술이나 노하우가 발전하면서 극복할 수도 있지 않은 부분일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컨텐츠에서만 유리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으로는 특정 컨텐츠에서만 유리하지 않은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어떤 특정 영역에 잘 맞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XR이라는 기술이 굳이 뭐 굉장히 큰 범용성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그렇게 강하게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차라리 XR이 잘 맞는 그런 영역에서 제 역할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XR이라는 지금 좁은 의미의 XR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LED 월 앞에서 이루어진 그 형태인 건데,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특정 컨텐츠라는 게 더 넓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편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XR 콘텐츠 기획하고 제작하시는 PD 하우스에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방송 교양 콘텐츠로서의 XR 그 산업적 측면에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최근에 진행했던 그 XR 쪽 교양 프로그램들은 그냥 진행자를 두고 그 뒤에 배경으로만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좀 더 다양한 콘텐츠가 좀 더 새롭게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그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저 같은 경우 일단 교양으로 한정을 하면은 저는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양 콘텐츠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은 그냥 뭐 생각보다 제한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표현을 해야 되고 그거를 시청자들이 잘 알아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뭐 예능이나 이런 것들 그냥 봐서 재밌으면 장땡, 뭐 웃기면 그만 이겠지만, 예능은 재미있으면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이 정확해야 되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알아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점이 사실은 교양 콘텐츠의 제일 어려운 점인데, XR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는 표현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 자체도 많아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도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건물 같은 게 있으면 건물 안쪽으로 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못 봤던 무슨 뭐 어떤 뭐 생물의 뭐 입안으로 뭐 들어가서 뭐 내장까지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촬영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XR로는 뭐 만들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력이 넓어진다는 거에 있어서 더 큰 메리트를 갖는 게 차라리 다른 뭐 영역보다 교양 영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타당성이죠. 그러니까 그 이게 과연 비용과 그런 노력을 들었을 때 그런 표현력을 늘려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합리적이냐, 아니면 그거 빼고 그냥 그 부분 없이 가서 그냥 했는데도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좋아하더라,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 타당성이 얼마나 앞으로 비용이 내려가고 얼마나 더 이 구현하는 거가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되느냐의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 어떤 정확한 스팟만 저기 찾게 된다면은 제작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어떤 툴을 갖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리 계신 것 같은데 아이테르라는 제작사 쪽에서 대표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PD님께서도 편성 쪽에 계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방송사에서 현재 XR 콘텐츠를 편성하는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저희 다른 방송사는 사실 제가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언급하는 게 저기 뭐 적절하지도 않고요. 그 EBS의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이제 공상가들이라고 작년에 했던 그 SF 토크쇼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이제 말하자면 XR이긴 하지만은 LED월을 사용하지 않은 저기 XR 기술을 적용해서 제작을 했었었는데, 올해 연말에 이제 새로 제작되는 시즌에는 LED를 사용해서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아마 저기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어린이 대상으로 한 어떤 안전교육 프로그램 XR 관련된 게 아마 저기 방송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EBS에서 대대로 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생방송이 있어요. 뭐든지 해결단이라고. 거기 XR은 아니지만 일부의 이제
AR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오브젝트가 뜬다든지 뭐 나무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생방송이거든요. 실제로 막 어린애들이 문자도 보내고 그런 방송에서도 AR 기술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요즘 방송사들이 전부 다 비용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XR은 아직까지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술팀에서도 관심 있게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거는 사실 PD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지 저도 살짝 조심스러운데 제품 광고나 홍보 쪽에 있어서 XR 기술이 사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여쭤보셨거든요. 혹시 뭐 교양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뭐 알고 계시는 사례가 있으시다면 그냥 한두 가지 정도만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좀 알고 싶긴 한데요. 그 XR 제작하기로 마음 먹으면서 이렇게 샘플을 좀 이렇게 보면서 쇼케이스 같은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아이폰 발표하듯이 이렇게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는 뭐 기술적인 테크 데모 같은 거를 할 때 XR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대에 나와가지고 뭘 이렇게 시연을 하는데 완전히 XR 아니고 뭐 AR 같은 게 적용된 경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테크 친화적이다 우리 회사가 뭐 이런 이미지를 준다는 측면에서 쇼케이스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뭐 홍보에 활용되는 경우는 이제 그 정도 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연 같은 것도 실제 뭐 막 음악 방송에 나오는 그런 공연을 다 XR로 하진 않고 뭐 예를 들어 마마라든지 어떤 특정한 공연 같은 거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룹의 앨범을 런칭한다든지 할 때는 이제 그런 XR로 구성된 무대 같은 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말하자면은 새로운 뭐 아이돌 그룹이나 새로운 앨범을 런칭할 때 홍보성이 강한 어떤 그런 무대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못 오신다고 어제 연락을 받아서 아마 영상으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JTBC 쪽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골프 프로그램을 제작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XR 기술을 골프 스포츠 중계에 접목해서 제작을 해보고 싶은데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흔히 이런 골퍼들이 이렇게 공을 치고 나서 거리 측정기라는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그 거리 비거리를 재고 이렇게 해서 즐기는데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보고 싶다고 이분께서는 떠올리셨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 PD님 의견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제 골프 게임이 이루어지는 그 중계에 적용을 할 때는 XR보다는 그냥 AR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비거리라든지 뭐 이런 어떤 특수 추가적인 정보 같은 거를 좀 띄울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 차원에서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스포츠 중계보다는 아마 그 골프를 리뷰하거나 뭐 분석하거나 하는 그런 따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XR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아주 실제 골프는 뭐 플레이하는 현실이 있다 보니까 뭐 너무 현실적인 그런 걸로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좀 가미를 해가지고 뭐 화성이라든지 뭐 어디 뭐 굉장히 우리가 실제 골프 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뭐 치는 뭐 그런 어떤 쇼적인 요소를 넣는다든지 그리고 뭐 날아가는 궤도라든지 뭐 카메라가 실제로 뭐 이렇게 뭐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가상환경 내에서는 거의 뭐 카메라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공을 뭐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넓은 풀샷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뭐 샷을 리뷰한다든지 이런 류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뭐 재미도 있고 유익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퍼뜩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사전 질의 포함해가지고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